자,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봅시다. 자, 우리 정비 기본계획은 여러분, 자, 간단하게 일단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내용들은 나중에 다 보충할 거니까 일단 정비 기본계획 문제도 되게 중요한데 일단 수리권자가 누구죠? 특광, 특특, 시장. 그럼 뭐가 빠졌네? 군수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는. 알겠죠? 그래서 보통 다 시장 군수 나오지만 아닌 것들 기억하시면 돼. 정비 기본계획에는 군수가 들어가면 틀려요. 한마디로 군 단위에서는 정비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아니합니다. 또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자, 반면에 정비계획은 좀 더 규모가 작다겠죠? 자, 그래서 누가 수립하죠? 자, 특특,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들어가 있네. 특강이 빠졌죠? 구청장이 하니까 이렇게 봐두시고 대신 지정권자도 위반할 수 있거든. 자, 이 지정권자는 개발구역 지정권자 헷갈리면 안 돼. 그냥 정비구역 지정권자예요. 정비구역 지정은 누가 하냐면 특강, 특특, 시장, 군수가 합니다. 자, 정비구역 지정은 누가 한다고? 우리 시장, 군수. 특강, 특특, 시장, 군수. 자, 그러면 지정권자도 위반할 수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시군구장이 위반권자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효과 문제가 3가지 나오거든.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아주 쉬울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죠. 지난 시간 거 다 잊어먹었지? 잊어먹지 마세요. 자, 우리 개발구역이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첫 번째 의제된다는 거 기억나요? 자, 뭐가 의제된다? 개발구역이 지정된 데는 도지가 의제된다. 기억나요? 전혀 안 나는군. 도가 뭐예요? 도시지역. 지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의제된단 말은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추정하고 의제 말씀드렸잖아. 법에서 본다라고 나와 있는 걸. 기억 안 나는 척하니까 다시 한번 보면 자, 여러분들 공부 안 하죠? 진짜? 공부해 제발. 안 하고 뭐 가만히 있으면 뭐 합격해주나? 알겠죠? 해. 우울한 건 우리가 지난번에 외운 건 최대치를 기억하라고. 최대치를. 알겠죠? 완벽하게는 기억 못하더라도.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 12월 달학에서 뭐 시간 많다고 절대 생각 금물이야. 벌써 이제 12월 달 다 갔어. 1월 달도 금방 내일 모레 시험 때 와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알겠죠? 그때 와서 이제 공부 안 됐다고 뭐 할 것 많다고 하고 있으면 이미 떡실이 엎었어. 오케이? 지금부터 항상 각성하고 공부 계속 열심히 하세요. 외울 건 외우고. 알겠죠? 미루지 말고. 알겠죠? 그 수업 오기 전에 항상 그 할 부분 읽어가지고 오시고 그 전날 복습도 해보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쌓여야 돼. 특히 초반에는 빨리 해야 돼. 그렇지 못하면 계속 안개 속이야. 알겠죠? 끝났다. 그러면 용도적도 기억 못하고 있으면 계속 헤매고 있을 거 아니야. 알겠죠?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빨리빨리 잡아두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렇게 하세요. 왜냐면 1월달에 온 사람들은 늦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더 빨리 가야지. 1월달 온 사람은 여러분 똑같으면 모두 11월달부터 더 고생해. 알겠나요? 그러니까 빠이빠이 좀 할 거 외우고 외울 거 외우고 하시라고요. 기본. 왜냐면 인문과정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알파벳 공부하는 거라고. 아직 단어 공부도 제가 안 했어. 근데 알파벳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단어 공부하고 수거 공부 어떻게 하겠어. 그때도 양이 많고 많고 따라서 양은 어차피 많아 여러분들이. 근데 양은 많은 거 더진다고 공부가 되면 양은 줄게 돼 있어. 알겠죠? 양이 줄 거 아니야. 근데 공부 안 하면 계속 양은 많아. 그러니까 나중에 뭐 9월달 8월달 돼가지고 공법량이 많아요 한 사람들은 올해 떨어졌습니다 하고 나한테 이야기하는 사람은 똑같아. 그때까지 공부량이 많다는 것은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공부 안 하고 합격할 수 있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어. 공부 안 하고 합격하면 너희들 왜 와서 고생해. 알겠죠? 그냥 시험만 보러 가면 되지. 그죠? 공부해야 돼요. 자, 여기 한번 기억날까 볼까요? 요 지역이 여러분들 우리가 관리지역이다. 지난번 이야기했죠? 관리지역입니다. 그런데 자, 만약에 요 지역을 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자, 개발구역이 됐단 이야기죠? 그러면 개발구역이 되면 여기 노란색 부분은 용도지역이 뭐가 된다?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기억나요? 그러면 이 말은 원래 용도지역이 무슨 지역이었죠? 관리지역. 도시적으로 바뀌는 거잖아. 이렇게 용도지역이 바뀌는 것은 원래는 뭘로 한다겠죠? 원래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법에서 본다고 나와 있잖아. 이 말은 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지 않고 개발구역이 지정된과 동시에 여기는 뭐가 돼버린다? 도시적으로 용도지역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리고 또 이 지역은 도시지역이면서 자, 지가 뭐죠? 지구단위 뭐 계획 뭐 구역. 자꾸 입에 붙으라니까. 알겠죠? 입에 붙어.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입에 못 붙어가지고 나오면 뭐 했던 이야기야 지금까지. 알겠나요? 2달 동안 뭐 했어? 그러니까 요거 자꾸 웬만한 건 입에 붙어 계속 나오는 말들이니까 여기저기 계속 나와. 알겠나요? 그래서 처음에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가 다 그 이야기야. 용어는 계속 반복돼. 또 나오고 그래. 근데 앞에서 그 용어는 모르고 있으면 계속 모르는 거야. 알겠죠? 또 새로운 용어 나오면 또 몰라. 그러니까 계속 쌓여갖고 있어. 빨리 극복하라고 그것을. 알겠죠? 처음에 그게 극복 못하면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 알겠죠? 그래서 초반에 열심히 하라는 용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잡아만 놓고 그 다음에 암기는 차후 해도 돼. 세세한 것들은. 무슨 말 알겠나요? 이제 틀을 못 잡고 있으면 절대 암기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고 나오잖아. 역시 마찬가지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뭘로 결정하는 거야? 관리로 하는 거잖아. 근데 본다는 말은 관리 결정 거치고 안 거치고 지정과 동시에 여기는 도지가 의제된다. 도지. 됐나요? 자, 반면에 똑같이 봐봐. 여기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했어. 자,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여기는 자, 거기 뭐가 어디 나왔어? 지라고 나와있죠? 자, 지가 뭐야? 지구단위 계획 구역. 또 한 가지는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의제 규정을 두는 거야. 그래서 외우기 편하게 지. 개발구역이 지정된 데는 도지. 항상 비교하면서 보라고 이야기했죠? 오케이? 그러면 정비구역이 지정된 데는 도시지역은 의제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도구는 없잖아. 개발구역은 도시적이 되지만 정비구역은 도시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둘 다 똑같죠? 대신 지구단위 계획까지 수립된 걸로 보는 거야. 이제 개발구역은 지구단위 계획은 나중에 수립하는 거야. 구역만 의지되잖아. 구별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도지 그리고 지 하나 비교해서 보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 개발구역이 지정됐다 또는 정비구역을 같이 보세요. 자, 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이 지정됐습니다. 이 노란색이 개발구역이 되든 정비구역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지역은 개발구역이면 개발사업을 해야 되겠죠? 정비구역이면 정비사업. 알겠죠? 그걸 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 사업 외에 다른 개발행위 등은 허용이 될까 금지가 될까? 금지. 개발사업을 해야 되는데 미뤄야 되는데 막 건축물 세워놓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개발행위는 금지. 하려면 뭘 받아라? 허가. 그래서 우리 개발행위 허가제가 나오는 것이에요. 둘 다 똑같아. 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이나. 알겠나요? 이때 허가받는 대상이 7가지 행위가 나오는데 자, 그중에 6가지 행위는 우리 국계법에서 배웠거든. 건공, 물. 거기다 죽이 들어간다겠죠? 7개 행위입니다. 자, 물론 이제 세부 내용은 좀 틀려. 이제 세부 내용은 나중에 이제 보충할 거니까 일단 건이 뭐죠? 건축물을 건축 등 하는 거,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쌓아놓는 거. 요 죽이 뭐라고? 중목, 나무의 벌채, 식재. 벌채는 나무 자르는 것이고 식재는 심는 것이고. 알겠죠? 이런 것도 허용이다, 금지다. 금지. 하려면 뭘 받아라? 허가. 허가받으란 말은 허가 신청해가지고 심사 통과해야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야. 왜? 그럼 개발사업을 해야 되는데 심어놓으면 안 되잖아.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개발이 금지란 이야기예요. 똑같이 나오니까 그렇게 봐두시고. 또 한 가지. 이렇게 개발이 금지되면 봐봐. 자, 이미 인허가 허가 등을 받았어. 받아가지고 공사 착수한 자가 있겠죠? 그럼 이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 자, 보시면 이 지역에다가 갑이 30층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현재 10층까지 공사 진행 중이야. 들어본 기억나죠? 그럼 이자들은 개발구역이 지정돼 버렸어. 정부기 지정됐어. 그럼 개발이 금지가 되잖아. 그럼 공사 멈춰야 돼? 계속해야 돼? 기억나요? 자, 이렇게 이게 뭐야? 이미 허가 등 뭐 착수한 자를 우리 뭐라 그래? 기득권. 기득권 받은 자는 보호를 해준다. 자, 보여준단 말은 공사를 멈춘다, 계속한다. 그냥 공사 계속할 때 그냥 할 거냐,
허가받을 거냐 신고할 거냐 법으로 정해놨다고 이야기했죠. 자, 어차피 우리 기득권보호는 우리 국계법에 나오고 또 한 가지는 도계도정은 같다겠죠. 도계법 도정법은 내용이 같으니까 묶어서 보시면 돼. 알겠죠? 자, 국계법은 여러분 이런 경우죠. 갑이 이미 공사 진행 중인데 개발 제한구역이 지정돼 버렸어. 그죠? 그럼 역시 개발이 금지잖아. 근데 공사를 계속할 거냐 멈출 거냐. 보호를 한다는 것은 공사를 계속한다. 문제는 법에서 공사는 계속할 때 그냥 할 거냐 또 허가를 받을 거냐 신고할 거냐 이 문제예요. 자, 우리 국계법에서는 어떻게 정리했죠? 자, 국계법은 항상 원칙과 예외를 나누라고. 원칙은 어떻게 한다? 그냥 하던 거 그냥 하면 됩니다.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신고 안 해도 돼. 알겠죠? 대신 예외적으로 뭐 한다? 신고하고 계속한다. 어쩔 때만 신고한다. 시수일 때만. 기계처럼 외우세요. 자, 시가 뭐죠? 시가와 조정구역. 수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시가 뭐라고? 시가와 조정구역. 수가 뭐라고?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럴 때는 신고해야 돼. 알겠죠? 나머지는 다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하고 하면 된다. 됐어요? 이때 신고는 얼마 이내 한다. 3개월 이내 신고한다. 그럼 끝났어. 국계법은. 자, 도계도정은 여러분 똑같아. 여기는 전부 다 원칙 예외가 없어. 하나밖에 없어. 어떻게 한다? 신고는 하고 계속해라. 여기는 다 신고합니다. 알겠죠? 이 기득권이란 뭐라고? 이미 허가 등받고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해. 알겠죠? 그래서 공사 계속하는 건 맞아. 공사 계속은 합니다. 알겠죠? 이는 그냥 계속하면 되고. 오케이? 근데 이는 신고는 하라는 이야기야. 이때 신고는 얼마 이내 신고한다? 30일 이내. 오케이. 자, 기득권 보호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비교해 주냐면 다 도계도정이 다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 정리하면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시라.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일단 계획하고 구역의 기본은 살펴드렸고요. 자, 정비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들어가기 전에 정비사업은 출발이 뭐라고? 정비사업의 출발점. 시행자가 나온다. 오케이? 사업은 출발이 뭐라고? 시행자. 시행자는 구역 지정 이후에 나온다. 알겠죠? 항상 기억을 하시고. 시행자는 가장 간단하게 아까 주관경에 든 사업은 시장 구조등이 직접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 등이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가장 기본이고. 자, 그리고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는 뭐 한다고? 공사 계획을 짠다고. 공사 계획을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다고? 사업 시행 계획. 오케이? 그리고 인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지. 시행 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하는 공사 계획이고 인가는 누가 해준다? 시장, 군수 등이 한다. 뻔한 것들. 시행자가 수립하고 시행도 인가합니다. 뭐 사업 시행가 떨어지면 원래는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정비 사업은 바로 공사가 안 들어가고 분양 절차가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일단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이 분양 신청은 일반 분양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 분양은 외부 사람한테 받는 분양이 아니고, 우리 500세대 살고 있으면 500세대한테 신청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분양 계획, 즉 공급 계획을 작성한다겠죠. 그게 무슨 계획이라고? 관리 처분 계획. 그래서 인가 받아야 돼. 관리 처분 계획도 똑같이 시행자가 수립하고 인가는 누가 해준다? 시장, 군수 등이 인가한다. 그럼 이게 인가 나오면 이제 고시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시가 뭐죠? 알리는 거잖아. 똑같이 인가 나오면 이제 고시는 알리, 똑같이 고시는 다 따라가. 다 따라가니까 안 써도 그냥 알리는 거니까. 그러면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뭐 한다고? 철거 공사 들어가는 거야 이제. 알겠죠? 이제 공사 들어갑니다. 이제 철거한다고는 공사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 그렇게 봐주세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분양 절차가 있다는 것. 오케이? 그래서 공사 들어갑니다. 뭐 철거하고 나서 공사 끝나면 준공인가? 공사 끝나면 다 준공검사 받는다니까? 이게 준공검사예요, 준공검사. 알겠나요? 준공인가 누가 해준다고? 시장, 군수 등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만들어졌어. 그럼 그 다음 뭐 한다고? 아파트 주는 걸 뭘 한다고? 소유권 이전, 그리고 고시. 소유권 이전 처분하고 고시. 환지 처분 공고하고 똑같다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청산 등기. 많이 받은 사람은 돈 내놔야 되고, 적게 받으면 돈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등기합니다. 그럼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한다? 언제 취득한다? 이전 고시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한다.
흐름도 알겠나요? 뭐 외울 것도 없으니까 쭉 흐름대로 가시라고. 그래서 현재 어느 단계인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 돼. 재건축 같은 거 많이 볼 수 있잖아, 우리가. 재개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중앙에서 하면 여러분 많이 보기 힘들지만. 됐나요?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시행자 관련된 것 간단하게 몇 가지만 잡아드릴 겁니다. 시행자 부분 여러분 공부할 게 실은 많아. 근데 이거 다 하려면 여러분들 복잡하니까 일단 대표적인 것만 보고, 자, 시행 방식은 제가 1월 달에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일단, 자, 시행자는 여러분 가장 기본. 자, 보시면 이것만 먼저 볼까요?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여기는 누가 시행된다고? 시장군수가 직접 하더니 토주공이 한다. 조합은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조합이 없다.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이 있죠? 자, 조합이 둘 다 똑같아. 단독으로도 할 수 있고 가반수 동의받으면 시장군수 등하고 공동으로도 할 수 있어요. 대신 재개발은 여러분 이게 하나 있네.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이 말이 뭐죠? 이것만 이해 한번 해봐. 일반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려면 자기들이 직접 할까? 조합을 만들까? 조합을 만드는 게 보통이지. 그죠? 근데 여기는 왜 들어갔냐면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 미만이라고 나오죠? 20명 미만이야. 자, 이 숫자가 뭐냐면 20명 미만이면 조합을 못 만듭니다. 조합은 기본이 최소가 20명 이상이야. 알겠죠? 그러면 20명 미만의 토지 소유자라는 것은 규모가 좀 크다, 규모가 작다. 작다. 그래서 20명 미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조합 못 만들기 때문에. 알겠나요? 자, 더 숫자가 많으면 조합 만들하는 게 보통이겠죠? 그렇게 봐두시면 돼.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야? 재개발 사업이야. 됐죠? 그럼 이것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반 주관사업은 조합이 없죠? 없죠? 그러면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필수가 아닐까? 조합은 반드시 있어야 돼? 없을 수도 있어. 없을 수도 있어.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 때는 조합이 없어. 여기서 시행자가 될 때는. 알겠나요? 재건축은 조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고. 알겠나요? 그렇게 그 정도 잡아두세요. 자, 그럼 시행자 쪽은 이 정도 보시고, 자, 시행 방식은 일단 이것은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넘어가고, 자, 조합 부분입니다. 자, 이 정비조합은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 어쨌든 무조건 한두 문제 나와요. 그래서 소정급에서도 여러분들, 나중에, 조합 부분은 제가 항상 정리하라고. 그래서 어차피 뻔히 나오는 문제니까. 한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우리가 소정급 6문제 나오는데, 어차피 여러분들 6개 다 못 맞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중에 공부량이 좀 너무 좀, 버겁다. 그럴 때는, 도전급은 뭐 2-3개 맞는 전략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조합은 반드시 공부해야 돼. 항상 나오는 데니까. 알겠나요? 대신, 양이 많아. 왜 많냐면, 자, 여러분들 조합은 나중에 우리 공부가 좀 되면 이것도 비교를 해야 되거든. 이 조합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디? 자, 우리 도시개발 조합도 있거든. 어디? 나중에 좀 비교할 거니까 볼까요? 자, 도시개발법에도 도시개발 조합이 있다 없다? 있어. 오케이? 또 정비사업에도 정비조합이 있죠. 정비사업조합이야. 그냥 줄여서 그냥 정비조합. 이 정비조합은 여러분 2가지가 있잖아. 2가지 뭐? 재개발 조합이 있고 또 뭐? 재건축 조합. 자, 그리고 또 우리 주택법에 여러분 주택조합이라는 것이 있어. 알겠죠? 주택조합은 3가지가 있거든. 알겠죠? 다음 주에 들어갈 건데 기본적으로 좀 기억해 놓으세요. 자, 지역주택조합. 줄여서 지역조합. 그래, 지조합이라고 부른 거. 지역주택조합. 자, 또 뭐 있어요? 직장주택조합. 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험범에 들어가 있는 조합들은 이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조합법은 항상 문제 나오거든. 알겠죠? 그래서 어차피 도계법에는 도시개발조합 문제 잘 나옵니다. 도정법에는 정비조합 문제 잘 나올 것이고 주택법에는 주택조합 문제 안 빠지고 나와. 그죠? 대신 이제 봐봐. 도시개발조합은 떨렁 하나잖아. 그 양이 그렇게 안 많아. 그게 제일 무난해. 그죠? 근데 정비조합은 2개 있죠? 양이 좀 더 많겠죠? 주택조합은 3개 있네? 양이 더 많을 것이고. 알겠죠? 그리고 일단 주택조합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냥 빼시면 돼. 뭐가 다르냐면 도시개발이나 정비는 도시군 계획사업이잖아. 주택건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사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성격이 좀 달라.
알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비교하기가 좀 그래.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 두 개를 놓고 이제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중에 이제 도시개발조합은 간략하게 봤는데 정비조합은 좀 봐야 되거든. 자, 그중에 이제 몇 가지 보고 다시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도시개발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이 누구죠? 아까 얘기했죠. 도시개발조합은 조합원이 누구야? 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당연히 전국의 토지 소유가 된 거 아니기 때문에 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은 누구다? 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그 똑같이 정비구역 그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내용은 틀리겠죠? 재개발에서 토지 소유자는 누구야? 여기는 아까 했잖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자, 재건축에서 토지 소유자는 누구야?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 하나 기억하시라고. 계속 따라가. 알겠죠? 계속 나오는 말들이니까. 알겠어요? 재건축, 재개발도 구분해서 보시고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 관련돼 가지고 자, 조합이 설립하는 과정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보시면 자, 우리 정비조합은 여러분 내용이 많은데 제가 세 가지만 일단 볼거 이것도 보고 다시 올게요. 자, 볼까요? 자, 띄워놓기만 하고 가겠습니다. 왜냐면 내용이 실은 많아요. 여러분들 임원이나 총회 다 해야 되거든. 근데 뭐 입문과정은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정비조합은 설립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하고 사업성 추진위원회입니다.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돼. 알겠죠? 그때 이제 이 동의 정족수가 항상 필요하거든.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문제니까 여기서 보셔야 되고 또 조합원이 나오죠. 조합원은 누구라고? 정비에는 토지 등 소유자예요. 대신 재건축 사업은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된다고 나와있죠. 이 표현 잠깐 설명해 모아서 해드릴게. 자, 볼까요? 자, 우리 정비조합입니다. 자, 도시개발조합하고 틀려요. 도시개발조합은 토지 소유자 7명이 정관약성에서 설립인가 받으면 되거든. 근데 정비조합은 먼저 조합 설립하기 위한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누가 구성을 하겠죠? 토지 등 소유자. 그 중에서 좀 똑똑하신 분이 해야 되겠지. 어떤 일이든 간에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다 뒤로 빠지면 조합만 못 만들지. 알겠죠? 그분들이 이제 추진위에 구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조합을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조합은 아니에요. 알겠나요? 그럼 이제 이게 구성이 되면 조합원들 모아야 돼, 안 모아야 돼? 모아. 그래가지고 창립총회를 여는 거야. 알겠죠? 창립총회 열어요. 그래서 여기에 정관도 작성합니다. 자, 정관이 뭘까, 여러분? 정관. 자, 여러분들 법인이라는 말 들어봤나? 우리 단체 중에 법인, 법에서 인격을 부여하는 거죠. 법인의 즉 단체잖아. 단체 회칙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서단법인이든 재단법인 기본 규칙은 있는 거잖아. 회칙이 있어. 그걸 정관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알겠죠? 정관도 작성하고 임원도 뽑아야 돼, 안 뽑아야 돼? 뽑고 대의원도 뽑고 함께 한마디로 조합의 형태를 갖추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돼. 설립 인가는 누가 해준다고? 또 헤매네. 도정법은 인가 나왔잖아. 누구 찍으라고? 아, 그래, 제발. 그래, 올라가지 말고 못을 딱 베겨버리라고. 도계법은 누구 찍으라고? 지정권자. 도정법은 누구 찍으라고? 시장군수등. 그게 뭐 어려워. 끝날 때까지 헤맨 사람도 있어. 공부 제대로 그렇게 강하게 푸시를 해도 그걸 이해를 못해. 그 나중에 따로따로 다 외울 거야? 다 외울 거냐고. 나오면 또 틀리고 나서 이런 거 틀렸다고 하고 있고. 알겠나요? 누가 한다고 도정법은 인가를? 시장군수등 다 찍으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외울 것도 없이 딱 잡아줬잖아. 여기 기억하라고. 그럼 인가 받으려면 인가 신청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추진위원회가 다 합니다. 알겠죠? 아직은 조합이 안 된 거니까. 알겠죠? 인가 신청합니다. 인가 신청할 때 여러분 필요한 서류들 만에 안 만에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서류들. 나중에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어. 근데 제가 못 외우니까 나 또. 알겠죠? 13가지가 나오는데 서류 필요해. 그 중에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는 필수야. 동의서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도시개발도 마찬가지야. 설립인가 보다는 동의 받아야 돼. 알겠죠? 그냥 면사면 소 2분의 1이거든.
정족수는 항상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 동의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인가를 받아야 돼요. 알겠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도시개발조합이든 정비조합은 다 법인이야, 법인. 그럼 여러분들 법인은 언제 성립하죠? 인가 받으면 조합이 된 건가? 법인은 항상 여러분 등기를 해야 돼. 알죠? 법인이 되려면 뭐라고? 설립 등기를 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인가 떨어지면 설립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 등기는 인가 나오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0일 이내 설립 등기까지 해야 돼. 그래야 조합은 성립이 되는 거야. 조합이 성립된 시기는 인가받은 때가 아니라 등기시. 됐죠? 이제 인가받으면 거의 성립은 된 거랑 똑같지. 등기는 절차니까. 알겠죠? 근데 어쨌든 등기까지 돼야 돼요. 이때 이제 동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동의 정족수. 자, 근데 저기 써졌지만 다시 보면, 자, 여러분들 동의 일단 이걸로 보세요. 야, 이쪽 보세요. 일반적으로 재건축 조합이 있고 재개발 조합이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안박은 뭐냐면 주택단지 안입니다. 자, 제가 주택단지는 아까 뭐 그냥 어떻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주택단지는 아파트 단지 생각을 하고 주택단지를 뭘 생각하고 아파트 단지 간단하게 그만 있는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입력해 버리세요. 그럼 아파트 단지는 공동주택이잖아. 아파트들 재건축하는 거야. 자, 밖에는 우리 아파트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밖에. 단독주택이나 상가들 있고 이런데. 여기 또 재건축은 가능은 해. 보통은 잘 안 하지만. 단독주택은 재건축해봐야 돈 되겠어요? 단독주택 똑같이 지을 건데 뭐 돈 되겠냐고. 그런 게 별로 안 해. 어쨌든 가능은 합니다. 안, 밖, 의미 알았나요? 그래서 주택단지 아니냐? 주택단지 밖이냐? 주택단지 아닌 지역.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인가 신청할 때 동의서 서면을 받습니다. 추진면에서 다 받으러 다녀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 동의 정족수를 물어보는 제가 가로넣기에서 뭐 4번 이상 규칙됐으니까 워낙 많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알겠죠? 근데 외우기 편하게 제가 순서 바꿔놨어. 전부 다 공통이 뭐죠? 소 4분의 3은 다 공통이죠? 얼마 외우기 편해? 다 소 4분의 3은 공통. 이 소가 뭐야? 토지 등 소유자. 그러면 재건축에서만 토지 소유자하고 재개발에서만 토지 소유자 다른지 알겠죠? 항상 구별해서 보시지 아시라고. 됐나요? 토지 소유자, 전체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으라는 이야기야. 자, 그리고 또 전부 다 AND라겠죠? AND. 자, 면만 외우면 되지. 면. 자, 일반적으로 주택단지 안, 우리 아파트 단지라면 면적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돼요. 알겠나요? 바뀌면 면 3분의 2. 재개발이면 면 2분의 1. 이것만 외우면 되잖아. 알겠죠? 그냥 실제 지문은 길게 나오겠지만 찾을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주택단지 안은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AND 각동 가반수가 따라갑니다. 자, 각동 가반수란 말은 여러분, 우리 아파트 단지가 있잖아. 있으면 동이 있을 거냐. 101동, 102동, 103동, 뭐, 3개만 그립시다. 있어. 근데 여기 전부 다 100명씩이 동의받을 사람들이야. 100명씩 예를 들어서. 그죠? 근데 103동은 70명 동의했고, 여기 103동은 65명이 동의했어. 근데 101동은 47명이 동의했어. 그러면 설립인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어느 동이든 가반수가 넘어야 돼. 알겠나요? 각 동, 어느 동이든 가반수가 넘어야만 그 동의서가 시장공사한테 들어갈 거 아니야. 알겠죠? 뭐 시장공사 심사해서 그 동의 정도서 충족 못하면 인가 안 나와요. 인가 안 나오면 재건축 조합이 안 되잖아. 안 되면 재건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47명이면 여러분 51명은 넘어야 될 거 아니야. 100명일 때는 가반수니까. 그럼 4명 부족하잖아. 여동은 추진위원회에서 아주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알겠죠? 4명 부족해서 재건축 못하면 안 되잖아. 알겠나요? 그래서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난리가 아니야. 이제 정신없어. 동의 받아야 되니까. 알겠나요? 그렇게 해서 통과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가 떨어지면 설립등기 받는다. 이렇게 받으시고. 자, 또 한 가지. 그럼 여기 아까 동의 정족수가 있었잖아. 그죠? 근데 동의하지 않은 자는 조합원이 될 거냐 이 문제거든. 자, 여러분 재건축은 항상 뭐라 했죠? 내가 내 집 새 걸로 받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는 내가 조합 설립에 동의 안 할 수도 있죠. 아까 소 4분의 3이면 4분의 1은 동의 안 했잖아. 무슨 말 알겠나요? 그러면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동의한단 말이 뭔 말이야? 조합 설립에 동의한단 말은 아파트 받겠다 안 받겠다?
안 받겠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나는 상관없다. 난 나갈란다. 그 이야기잖아. 그럼 아파트도 안 받는데 조합원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대신 요 개발과 재개발은 다릅니다. 자, 개발과 재개발은 여기는 동의하든 안 하든 다 조합원입니다. 알겠나요? 이 차이가 뭐냐면 다시 한번 또 이해하라고. 자, 재건축은 여러분 항상 재건축이 뭐라고? 내 집 허물고 새로 받는 거잖아. 도로는 설치한다 안 한다? 도로 설치 안 하잖아. 정비 기반서는 양호하다겠잖아. 그러니까 집 필요 없는 사람은 조합원이 될 필요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동의도 않고 이런 사람은 나 집 필요 없다. 나 나갈래. 그 이야기야. 돈 받고 나갈 테니까 돈만 빨리 줘. 그 이야기잖아. 제 말 이해돼요? 조합 안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개발이나 재개발은 뭐야? 아파트만 지어? 아니면 도로도 설치해? 도로도 기반서 다 설치해야 되잖아. 그럼 생각해봐. 내가 동의 안 하면 도로 설치 못해? 그 정도 내가 파워가 세?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기반서로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동의하든 안 하든 전부 다 조합원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동의한 자만 조합원 되는 건 무슨 조합이야? 재건축밖에 없어. 알겠죠? 동의한 자만이. 왜냐면 아파트는 내가 아파트니까. 근데 개발과 재개발은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내 개인의 동의에 따라서 기반 설치 못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아파트는 내가 싫으면 내가 안 받는 거잖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동의한 자만 조합원 되는 것은 무슨 사업이라고? 재건축.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시행자적 용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계획만 잠깐 보고 갈 거야. 이것은. 자, 아까 우리 봤죠? 관리처분계획은 분양계획이다. 공급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분양 신청을 받아가지고 계획을 짜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관리처분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아까 20평대 500세대가 살고 10개 동이 있었잖아. 근데 거기에 이제 30평대 몇 세대 만들 것이고 40평대도 몇 세대 만들 것이고 뭐 중간 만들 거 아니야. 그럼 거기 세대 만든 거 공급하겠다는 의미지. 그 계획이에요. 이 계획이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이 관리처분 계획은 일단 누가 수립한다? 자, 밑에 절차는 보지 마시고 나중에 볼 거니까. 자, 누가 작성한다? 시행자. 그리고 누구 인가받는다? 자, 이거는 깨울 것도 없고 시장금수 무조건 찍으면 되니까 인가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인가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인가 받으면 효과 문제는 여러 번 이야기했죠?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 떨어지면 이제 뭐 한다고? 철거. 그러니까 철거는 언제 들어간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들어간다. 됐나요? 또 생각해봐. 철거하려면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 철거해 못해? 못해. 그래서 사용수익을 중지시키는 거야. 또 살고 있으면 철거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관리처분 인가 나오게 되면 정전에 있던 토지나 건축물 등 전부 다 사용수익 못합니다. 살고 있는데 어떻게 철거하겠어? 알겠나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고시 효과는 그렇게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공사 끝납니다. 이제. 자, 공사 끝나면 뭐 한다겠죠? 준공 인가. 준공 검사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냥 표현만 준공 인가란 말 쓴 것이에요. 자, 공사 끝나면 준공 인가 신청해서 준공 인가 받아야 되겠죠? 준공 인가는 공사를 제대로 했는가 숙제 검사한다겠죠? 자, 준공 인가 나오고 끝나면 이제 완료됐다고 고시하는 건 기본이고 다 누가 해? 시장 구두 등이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 한다고? 소유권 이전 처분하고 고시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고. 자, 대지 부분은 뭐냐면, 간단하게 한번 이해하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비사업은 기본적 건축물 축조도 하지만, 대지만 조성하는 것도 있어. 알겠죠? 우리가 일정 지역을 이렇게 크게 대지로 조성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알겠죠? 대지가 조성이 되면, 자, 만들었어. 그것을 분양시켜야 되겠죠. 분양시키려면 쪼개야 돼, 안 쪼개야 돼? 쪼개려면 측량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렇지, 순서. 측량하고 분할, 그리고 분양받을 자기 통지하면 끝나는 거야. 요 절차는 대지에만 나와. 우리 아파트 같으면 분할할 필요가 있어, 없어? 아파트는 다 몇 동 몇 호 다 나눠져 갖고 나오는데 뭘 분할해? 이게 대지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자, 요 절차가 한번 입시에 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또 보충할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소유권 이전 고시하면 소유권 취득은 언제 한다? 이전 고시일 다음날. 매번 나오죠? 하나 기억하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다겠죠? 청산하고 등기. 그죠? 자, 청산금, 분할징수, 분할교부 가능하고, 청산금도 소멸시효가 있어. 소멸시효가 뭔지 안가요?
일정 기간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 사라지는 거예요. 5년이죠. 5년. 대신에 이전 것이 다음 날부터 5년이에요. 자, 그리고 등기. 등기는 시행자가 지체 없이 신청 촉탁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등기까지 하면 다 끝나는 거다. 되나요? 근데 그 대신 소유권 취득은 이미 했어. 언제 했다고? 이전고시일 다음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제 도전법 절차는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일단 10분 쉬었다가 여러분 건축법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